활기찬 광장시장 안. 남자들의 등장으로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 시장 우리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자리세를 내시면 돼요. 월 70이면 충분합니다. 선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필요 없어요. 전 세금만 냅니다. 그 말에 부하 하나가 킥킥 웃었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장사 안 하고 싶어? 후회 안 하겠어? 잠시 후 남자들은 크게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3일 전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시장 골목은 늘 그렇듯 분홍빛 살코기와 뼈 냄새, 따뜻한 김이 뒤섞였죠. 선희는 셔터를 올리며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심장이 조용히 뛰었고 손끝이 먼저 깨어났어요. 도마는 반듯했고 칼은 어젯밤에 이미 날을 세웠어요. 살코기를 잡아 올리고 힘줄을 따라 칼을 밀었어요. 칼끝이 고요하게 움직였고 뼈 가까이를 스치며 매끈한 면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뭔가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덜컹거리던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았죠. 벽에는 낡은 도끼가 걸려 있었어요. 윤이 바랜 자루, 손에 익은 무게. 한때 그 도끼는 매일같이 소리쳤어요. 마장동에서 선희는 도끼 누님으로 불렸어요. 힘으로 밀지 않았고 각과 타이밍으로 잘랐어요. 한 번에 끝내는 사람이었죠. 그 말이 칭찬이었을 때도 있었고 경계였을 때도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밑이 어두웠어요. 손에 따끈한 어묵국을 들고 있었죠. 누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 고마워. 잘 먹을게. 오늘은 손님 많을 거예요. 주말이라서요. 그러면 좋겠네. 간단한 말들이 오갔지만 태수의 시선은 계속 밖을 훑었어요. 그 습관이 며칠 전부터 생겼어요. 사람들이 웃다가도 고개를 떨구는 순간이 있었죠. 시장 끝, 담배 연기 피어오르는 모퉁이. 새로 나타난 낯선 무리 때문에 모두 조심스러워졌어요. 태수는 머뭇거렸어요. 말을 삼키다가 결국 낮게 꺼냈죠. 어제 또 돌았대요. 자리세 올리자고. 얼마나? 한 달에 70. 안 내면 손님 못 오게 하겠다고 상인회에도 연락했다는데 딱히 답이 없대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소리치고 싶은 감정이 목에 걸렸죠. 하지만 숨을 고르고 칼을 다시 잡았어요. 칼날이 미세하게 떨렸고 금세 평평해졌어요. 누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사해. 내 자리에서 내가 낼 건 세금뿐이야. 태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방 굳었어요. 밖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웃었거든요. 건조한 웃음, 바람과 섞이지 않는 소리였어요. 아침 손님들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선희는 등심을 썰어 얇은 결을 만들었고 지방이 하얗게 무늬를 그렸어요. 고기의 온도, 칼의 속도, 손의 힘, 모두가 한 박자로 맞아떨어졌어요. 그 리듬은 오랫동안 몸으로 익힌 언어였죠. 한 손님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칼이 춤추네요 라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게가 작은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가벼운 박수 소리 대신 포장지의 사각거림이 답했죠. 선희는 활짝 웃었어요. 잠깐, 정말 잠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러다 현관종이 금속처럼 울렸어요. 차갑고 길게요. 두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 점퍼, 번들거리는 신발, 느린 걸음.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사장님, 인사차 왔습니다. 시장 지켜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관리비 안 내요. 손님들의 수저 소리가 멈췄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계산대로 다가와 속삭였죠. 다음에 올게요. 그 말에 선희의 가슴이 톡하고 내려앉았어요. 남자는 계산대에 종이를 내려놨어요. 서류라기보다 통보였어요. 굵은 글씨로 자리세라고 적혀 있었죠. 70, 불복 시 불이익. 짧은 문장들이 더 거칠게 보였어요. 저는 장사만 해요. 필요 없어요. 남자들은 배시시 웃었어요. 어깨를 으쓱했고 시선은 벽에 도끼로 갔어요. 멋있네요. 장식이에요. 옛날 얘기 들었거든요. 장식 맞아요. 지금은 칼만 씁니다. 좋습니다. 그럼 좋은 자리에 좋은 조건 상식이죠.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깔끔해요.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납작하게 눌러오는 압박이 있었어요. 선희는 숨을 천천히 고르고 칼을 도마 위에 눕혔어요. 손바닥에 땀이 올랐고 등줄기를 식은 바람이 스쳤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하지만 바로 다시 묶었어요. 끊어진 감정을 허리에 단단히 감아쥐었죠. 손님 하나가 용기 내서 물었어요.
혹시 여기 문제 있나요? 그 질문은 가벼웠지만 모두의 마음을 대신했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먹고 가시라고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 속에서는 불이 타올랐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얇은 막처럼 겹쳤죠. 남자들은 마지막으로 종이를 톡 쳐 올렸어요. 오늘은 얼굴 도장만. 곧 다시 오겠습니다. 사장님 생각 바뀔 거예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들은 나갔어요. 종이 한 장이 가게 한복판에 남았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손님들이 흩어졌고 휴지통에 포장지가 텅 하고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태수가 창가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누님, 그냥 상인애랑 같이. 태수야, 오늘은 괜찮아. 괜찮을 거야.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목 안쪽이 말라붙었어요. 물이 필요했지만 컵을 드는 손이 잠깐 멈췄어요. 심장이 또렷하게 뛰었고 귓속이 웅웅 울렸어요. 벽에 도끼가 조용히 빛났어요. 선희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한때 그 도끼는 생계였고 자존심이었어요. 그 도끼 덕분에 살았고 그 도끼 때문에 잃은 것도 있었어요. 떠올리기 싫은 얼굴들, 메워지지 않은 빈자리들, 짧은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손등이 저렸고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오늘의 선희는 달랐어요. 고기는 정확하게 잘리고 손님은 공평하게 대접받아야 했어요. 그게 선희가 지키고 싶은 질서였어요. 작고 소박하지만 쉽게 건드리면 안 되는 질서였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어요. 햇빛이 유리문을 타고 들어와 도마를 반짝이게 했어요. 선희는 칼을 다시 들어올렸어요. 나를 천천히 확인했고 손목에 힘을 살짝 실었어요. 두꺼운 갈빗대를 한 번에 내리며 매끈한 단면을 드러냈어요. 칼과 살코기가 맞물리는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잠깐 안정됐어요. 그러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자리새 종이 한 장, 비웃는 눈빛, 멈칫한 손님들. 그 작은 금이 점점 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예감은 보통 맞았어요. 선희는 알고 있었어요. 곧 누군가 다시 올 거라는 걸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 도움 부를까요?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괜찮아. 아직은 내가 알아서 할게. 문 밖에서는 장바구니 끄는 소리와 아이 웃음이 섞였어요. 시장 본래의 소리가 돌아오려 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르게 들렸어요. 얇은 막이 한 겹 씌워진 것처럼요. 선희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고쳐맸어요. 매듭을 꽉 당겼어요. 손바닥의 땀을 수건에 닦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만들었어요. 진짜 미소는 아니었지만 무너지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현관종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알 수 없는 떨림이 몸을 스쳤어요. 한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다 곧 펴졌어요. 선희는 도마 위에 고기를 바라봤어요. 일단 오늘 손님부터 잘 맞아야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고 그게 싸움의 첫 줄이었어요. 그리고 선희는 알고 있었어요. 싸움은 칼끝에서만 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숨, 박자, 눈빛, 그리고 말 모두가 무기였어요. 오늘은 그 무기들을 차분히 꺼내야 했어요. 해가 더 올라갔어요. 가게 안은 더 밝아졌고 그림자는 더 또렷해졌어요. 선희는 칼을 들어 첫 손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미소, 조용한 각오, 금이 간 평화 위에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시장 안쪽에서 발소리가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지만 눈동자는 전부 한 방향을 따라갔죠. 검은 점퍼에 번들거리는 운동화, 금색 체인 목걸이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리의 앞에는 최강철이 있었어요. 마른 체형인데도 어깨가 넓어 보였고 눈매가 매서웠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로 모든 걸 내려다보는 표정이었죠. 뒤에는 4명의 부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각자 손에 커피나 담배를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사람들을 훑었어요. 그 눈빛에 상인들이 주머니 속 영수증을 꼭 쥐었어요. 여기 사장님 누구시죠? 저예요. 무슨 일이죠? 목소리를 차갑게 눌렀지만 가게 안공기가 묘하게 울렸어요. 최강철은 계산대 위에 봉투를 턱 올렸어요. 속에서 종이 뭉치가 살짝 튀어나왔어요. 이 시장 우리 구역이에요. 잘 지키고 있죠? 관리비. 그러니까 자리세를 내시면 돼요. 월 70이면 충분합니다. 선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게 직접 시작이구나.
예고 없이 시작되는 싸움 같은 기분이었어요. 필요 없어요. 전세금만 냅니다. 그 말에 부하 하나가 킥킥 웃었어요. 그 웃음이 귀에 거칠게 박혔죠. 아, 누님 말씀이 강하시네. 근데 말이죠. 세금만으로 지켜지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바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게 했어요. 칼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힘을 주고 있었죠. 최강철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의 그림자가 도마 위를 덮었어요. 고기 위로 떨어진 그 그림자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사장님, 요즘 뉴스 안 봐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자기 보험이 내고 있습니다. 안 내면 장사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 말은 부드럽지만 안에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태수가 옆 가게에서 뛰어왔어요. 숨이 조금 가빴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여긴 건드리지 마시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누구야 넌? 그냥 이 시장 사람입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지만 손이 주머니 속에서 움찔거리는 걸 선희는 봤어요. 그만큼 상황이 팽팽했죠. 최강철은 입술을 핥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무심한 척하지만 귀는 전부 이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걸 아는지 그는 더 느릿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나쁜 조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다른 가게들도 다 내고 있습니다. 전 안 냅니다. 끝. 말을 끝내고 나서 심장이 2번 크게 울렸어요. 그 울림이 발끝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울림 위로 묘하게 시원한 기운이 퍼졌어요. 부하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고기 진열대 유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웃었어요. 이거 깨지면 장사 좀 힘들어질 텐데. 사장님이 직접 손질하시죠? 그 한마디에 손님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대 쪽으로 몰려와 조용히 속삭였죠. 사장님, 나중에 올게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장사와 자존심이 동시에 밀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최강철은 봉투를 다시 밀어놓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오늘은 얼굴만 봤으니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꼭 뵙죠. 기대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들은 그렇게 돌아섰어요. 발소리가 시장 복도에 길게 울렸어요. 그 울림이 멀어질수록 숨이 조금씩 돌아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무거운 공기였어요. 태수는 봉투를 집어들고는 배뜬 말했어요. 이거 진짜 계속 오겠네요. 응, 알고 있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등에 힘줄이 굵게 섰어요. 그걸 보며 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조심스러운 눈빛, 걱정이 섞인 표정. 선희는 그 모든 시선을 무겁게 느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언젠가 꺼냈던 도끼가 마음속에서 다시 번쩍였어요. 아직 손에 쥐진 않았지만 그 무게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선희는 갈비살을 썰고 있었고 고기 결을 따라 칼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죠. 종이 흔들렸고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어요. 검은 점퍼 무리가 다시 들어왔어요. 최강철이 앞장서 있었고 그 뒤로 4명의 부하들이 줄지어 걸어왔어요. 이번엔 웃음기조차 없었어요. 걸음이 느린 대신 땅을 찍는 소리가 강했죠. 손님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선을 피했어요. 사장님, 생각 좀 해보셨나요? 말했잖아요. 필요 없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답답함이었어요. 숨을 참는 것보다 더 불편한 감정이었죠. 부하가 비웃듯 고기 전시대를 발로 툭 찼어요. 유리가 덜컹 울렸고 포장된 고기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시네. 이 자리. 우리가 더 잘 써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그 발걸음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죠. 남아있던 손님들도 서로 눈을 맞추다 조용히 계산대로 향했어요. 태수가 가게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턱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하시죠. 여기 장사 망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너 또 뭐야? 시장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짧은 대치였지만 공기가 바싹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것 같았어요. 최강철은 웃음도 없이 선희를 내려다봤어요. 그 시선은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겠냐고 묻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시겠습니까? 안 낼 거예요. 그 말을 뱉자 심장이 크게 울렸어요. 그 울림이 손끝까지 내려갔죠. 칼을 쥔 손이 단단히 굳었어요. 부하가 도마 위에 놓인 솥뼈를 집어들더니 비웃었어요. 이거 자르려면 힘 좀 들겠는데? 사장님, 이거 자를 수는 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자리세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가게, 내 손님, 내 자리를 무너뜨리는 손짓이었죠. 선희는 말없이 도끼를 꺼냈어요. 손잡이는 오래 써서 반들거렸고 무게가 손에 착 달라붙었어요.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도끼를 어깨 위로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의 강한 내리침. 쾅! 두꺼운 솥뼈가 매끈하게 두 동강 났어요. 도마에 울린 진동이 바닥까지 전해졌죠. 부하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님들조차 숨을 삼켰어요. 도끼는 고기 자르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 겁주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나가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땅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단단했어요. 그 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최강철이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재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 도마 위 도끼가 은빛을 반짝였어요. 그 빛이 내 심장 속 불씨를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 싸움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도끼날이 뼈를 가른 소리가 아직 가게 안에 남아 있었어요. 고기 냄새보다도 그 날카로운 울림이 더 강하게 공기를 채웠죠. 부하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로 눈을 보았어요. 그러다 한 발, 두 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들의 발목에 작은 불안이 스쳤다는 걸 나는 눈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시장 골목 끝에서 묘하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거칠지만 힘이 실린 걸음, 그리고 절도 있는 박자.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어요. 그 리듬은 오래전 마장동에서 듣던 소리였거든요.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윤태수였어요. 그 뒤로 4명의 중년 남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왔어요. 누군가는 고기 장바구니를, 누군가는 앞치마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평범한 시장 상인의 모습 속에 숨겨진 오래된 기운이 느껴졌죠. 야, 내가 누구를 건드린 건지 알고는 있냐?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 한마디에 강철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는 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 시선 끝에 알 수 없는 주저함이 묻었어요. 형님, 저 사람들 뭐예요? 그냥 시장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도 뭔가를 느낀 듯 했죠. 그 감각이 더 커지기 전에 태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이 시장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 자리세? 그딴 건 여기선 안 통한다. 이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융통성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융통성? 누님 가게 건드린 순간 그 말은 끝난 거야. 순간 제 안에서 오랜 기억이 번쩍였어요. 마장동 시절 나는 도끼로 하루에 수십 마리의 소를 해체했어요. 그곳은 거칠었지만 내 손끝의 기술만큼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했죠. 도끼 누님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정확함과 속도의 상징이었어요. 그 별명 덕분에 인정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그 시절 내 옆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시 내 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모두 시장 상인이 되었지만 눈빛 속 결은 그대로였어요. 강철은 분위기가 자신 쪽으로 흐르지 않는 걸 느꼈는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재밌네.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지.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말 여기서 안 통해. 태수의 말이 끝나자 뒤에 있던 중년 남자 하나가 가만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가 강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시장은 평화로워야 한다. 그게 우리 모두가 합의한 룰이다. 그 순간 강철의 부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발끝이 이미 문 쪽을 향하고 있었죠. 나도 그제야 도끼를 내려놓고 고기칼을 들었어요. 고기를 써는 내 손은 차분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고기 단면이 매끈하게 드러날 때마다 내 안의 긴장도 조금씩 가라앉았죠. 강철이 한 발 물러서며 중얼거렸어요. 다음에 보자고. 다음은 없어. 그 말에 시장 바깥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구경하던 상인들과 손님들이 서로 눈을 맞추며 수군거렸죠. 그들의 표정엔 안도와 호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강철 일당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태수가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누님,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그 말이 나오자 목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무너질 뻔한 가게 안의 공기를 누군가가 다시 세워준 기분이었어요. 태수가 웃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중년 남자들도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속에 과거의 동지애와 존경심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마 위 고기를 다시 잡고 칼날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그게 내 방식의 대답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았어요. 이 싸움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오늘은 물러났어도 그들은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니란 걸 강철이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강철 일당이 사라진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죠. 내 손바닥엔 여전히 도끼의 무게가 남아 있었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더 컸어요. 태수가 웃으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 웃음은 긴장이 풀린 표정과 무언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함께 담겨 있었죠. 옆에 있던 다른 중년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는 과거의 동지애와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누님, 이제 좀 숨 돌리세요. 이젠 시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면 뭐해.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또 싸워야지. 그래도 오늘은 이겼잖아요. 그 말에 내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승리라기보단 지켜냈다는 안도였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 한 번의 장면일 뿐 영화처럼 깔끔하게 끝나는 싸움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녁 상인 몇 명이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뜨끈한 국을, 누군가는 잘 말린 멸치를 들고 있었어요. 한 상인이 머뭇거리며 내게 내밀었어요. 그냥 감사해서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어요. 작은 선물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겁고 진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태수가 큰 종이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 안에는 나무 현판이 들어 있었어요. 윤이 곱게 다듬어진 표면 위에 검게 새겨진 글씨가 선명했어요. 칼은 고기 써는 데 쓰는 거지. 사람 해치는 데 쓰는 게 아니다. 누님이 늘 하던 말씀이라서요. 이걸 시장 입구에 걸자고? 네, 다들 보고 배우게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이름이 다시 떠오르면 과거가 또 따라올까 두려웠죠. 하지만 곧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풀어졌어요. 그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장 입구에는 새 현판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읽었어요. 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상인도 있었죠.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묘하게 뿌듯한 마음을 느꼈어요. 며칠 뒤 오래 보지 못했던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낯빛이 그을린 노인, 마장동 시절 내 스승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와 도마 위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날이 살아있구나. 내 손이 틀리지 않았네. 이젠 고기만 썹니다, 스승님. 그래. 칼은 쓰임새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빼앗기도 하지. 넌 옳은 길을 찾았어.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순간 목이 메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죠. 나는 대신 고기를 집어 도마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칼을 내려 그 고기를 썰었어요.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단면이 드러났죠. 스승은 그 고기를 맛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맛 여전하구나. 그 짧은 칭찬이 몇 년간 쌓였던 무게를 조금은 덜어줬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나는 도끼를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도끼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이제 위협이 아니라 지켜낸 시간과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시장은 다시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로 지켜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의지를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누님, 내일은 손님 많을 것 같아요. 주말이라서. 그럼 도마랑 칼 잘 준비해둬야겠네요. 그 말과 함께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겁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서 나오는 미소였죠. 시장 입구에 걸린 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 글귀가 햇빛 속에서 반짝였어요. 그날 나는 확신했어요. 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걸요.